만약 내일 당장 전쟁이 터진다면 여러분은 무엇부터 챙기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물과 비상식량, 그리고 현금이 든 생존 배낭을 가장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이건 인간의 당연한 생존 본능이죠. 그런데 자산시장이라는 거대한 정글에서 살아남은 진짜 포식자들, 우리가 흔히 부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생존 배낭에는 전혀 다른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남들이 마트에서 라면을 사재기할 때 아주 조용히 주식 계좌를 열어 평소에는 쳐다보지도 않던 이것을 쓸어 담습니다. 전쟁이라는 공포가 일반인들에게는 도망쳐야 할 신호지만 부자들에게는 부의 추월차선으로 갈아탈 수 있는 아주 희귀한 기회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제3차 세계대전이라는 흉흉한 소문 앞에서 떨고만 있을 게 아니라 과연 그들의 배낭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왜 그들은 비트코인이나 기술주가 아닌 이 낡은 자산에 열광하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보려 합니다. 공포를 기회로 바꾸는 부자들의 시각을 장착할 준비가 되셨나요? 지금 전 세계의 지정학적 시계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뉴스를 켜기가 무서울 정도로 곳곳에서 파열음이 들려오죠. 미사일이 국경을 넘나들고 강대국들의 지도자들이 험한 말을 주고받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본능적으로 움츠러듭니다. 주식이 무슨 소용이야? 일단 현금화해서 들고 있자 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현금, 특히 우리가 쓰는 원화 같은 화폐는 전쟁 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환율이 폭등하고 물가가 치솟으면 내가 쥐고 있는 돈의 가치는 실시간으로 녹아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대안으로 떠올리는 비트코인은 어떨까요?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다.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으니 전쟁 때에 가장 안전하다라는 믿음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트코인은 혁신적인 자산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포탄이 날아다니는 전시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월가의 보수적인 큰손들은 비트코인을 아직 디지털 금보다는 기술주와 운명을 같이하는 위험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전쟁은 물리적인 파괴를 동반합니다. 전력망이 공격받아 정전이 되거나 해저 케이블이 손상되어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오프라인의 공포가 엄습하면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데이터보다는 당장 손에 쥘 수 있는 실물을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 스마트머니는 비트코인에서 잠시 빠져나와 더 원초적이고 확실한 자산으로 이동합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너무나도 고전적이지만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배신한 적 없는 절대 반지, 바로 금입니다. 에이, 또 금 이야기야. 너무 뻔한 거 아니에요?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글로벌 금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은 결코 뻔하지 않습니다. 지금 금을 미친 듯이 사들이는 주체는 개인이 아닙니다. 바로 각국의 중앙은행들, 특히 중국이나 러시아, 그리고 폴란드 같은 나라들이 국가의 운명을 걸고 금괴를 창고에 쌓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그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벌어진 상황을 똑똑히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서방 세계가 러시아의 달러 자산을 동결시키는 것을 보면서 내가 가진 달러나 미국 국채가 전쟁이나 외교적 갈등 상황에서는 내 돈이 아닐 수도 있구나라는 충격적인 깨달음을 얻은 겁니다. 내 금고에 실물로 들어있는 금만이 그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진짜 내 돈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낀 것이죠. 금은 부도 위험이 없습니다. 발행한 회사가 망할 일도 없고 국가가 채무 불이행을 선언할 일도 없습니다. 그 자체로 완결된 가치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공포가 시장을 덮치면 가장 먼저 주식시장을 탈출한 자금은 금시장이라는 거대한 벙커로 숨어듭니다. 최근 금 가격이 사상 최고가를 계속 경신하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거대한 자본이 대피소로 이동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지금 금을 단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위기가 닥쳤을 때 내 자산을 지켜줄 최후의 보루가 없다는 뜻과 같습니다. 두 번째로 부자들이 주목하는 자산은 전쟁의 먹이, 바로 에너지입니다. 현대전은 막대한 에너지를 태우는 거대한 소각장과 같습니다. 전투기를 한번 띄우고 탱크 부대를 이동시키고 함대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석유의 양은 평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수요는 이렇게 폭발하는데 공급은 어떻게 될까요? 전쟁은 필연적으로 공급망을 파괴합니다. 호르무즈 해협 같은 주요 원유 수송로가 막히거나 송유관이 파괴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경제학 교과서의 첫 페이지에 나오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떠올려 보세요. 찾는 사람은 많은데 물건이 귀해지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미 역사를 통해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 당시 중동 전쟁으로 유가가 4배 가까이 폭등했을 때 전 세계 주식 시장은 곤두박질쳤지만 에너지 기업들의 주가와 원유 가격은 역사적인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에도 나스닥은 무너졌지만 에너지 섹터는 홀로 독주했습니다. 투자의 현인이라 불리는 워런 버핏이 왜 최근 몇 년간 옥시덴탈 같은 석유 기업의 주식을 계속해서 사모으고 있는지 그 행간을 읽어야 합니다. 그는 단순히 배당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는 세상에서 에너지를 쥔 자가 부의 주도권을 쥐다는 사실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비극이지만 투자자에게는 냉정한 현실 인식이 필요합니다.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 에너지라는 방패를 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로 눈여겨봐야 할 것은 구리와 같은 필수 원자재, 그리고 방위 산업입니다. 전쟁은 결국 물자 싸움입니다. 포탄을 만들고 전차를 조립하고 통신 장비를 구축하려면 막대한 양의 금속이 필요합니다. 특히 구리는 평소에는 경기의 선행지표로 쓰여 구리박사라고 불리지만 전시 상황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전략물자가 됩니다. 공급망이 불안해질수록 원자재를 직접 캐내는 광산기업이나 이를 유통하는 상사기업들의 몸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방위산업, 즉 방산조에 대한 시각도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쟁으로 돈을 버는 기업에 투자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 라는 윤리적인 거부감을 가지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금융적 자기방어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전 세계가 국방비를 증액하고 있고 이는 방산기업들의 입감이 앞으로 수년치가 이미 쌓여 있다는 뜻입니다. 주식시장 전체가 공포에 떨며 하락할 때 유일하게 실적이 우상향하며 내 계좌의 손실을 막아줄 수 있는 섹터가 바로 이곳입니다. 국가가 국방력을 강화해 국민을 지키듯 우리도 방산주 투자를 통해 내 계좌를 지키는 보험수단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서 우리 같은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그래, 전쟁이 날 것 같으니 지금 가진 삼성전자, 애플, 테슬라 다 팔고 금이랑 석유로 몰빵하자. 이렇게 극단적으로 움직여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전쟁 공포가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언젠가는 갈등이 봉합되고 평화가 찾아오면 그때는 다시 혁신을 주도하는 기술주와 성장주가 빛을 발하는 시기가 반드시 옵니다. 지금 다 팔고 떠나버리면 나중에 시장이 급반등할 때 멍하니 지켜만 보게 되는 소외감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극단적인 선택이 아니라 내 자산이라는 배가 거친 태풍 속에서도 뒤집히지 않도록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평형수를 채워 넣는 작업입니다. 축구 경기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포트폴리오가 공격수인 주식이나 코인으로만 채워져 있었다면 경기가 잘 풀릴 때는 골을 많이 넣어서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상대방이 거칠게 태클을 걸고 역습해오는 전시 상황에서는 수비수가 없으면 속수무책으로 대량 실점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수비수를 영입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전체 자산에서 적어도 10%에서 20% 정도는 금 ETF나 에너지 관련주 혹은 원자재 펀드 같은 수비형 자산으로 교체해 보시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세팅해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만약 내일 아침 뉴스에서 전쟁 발발 속보가 뜨고 주식시장이 5% 급락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공격수만 있는 계좌를 가진 사람은 공포에 질려 바닥에서 주식을 다 팔아버리는 패닉셀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수비수가 있는 여러분의 계좌는 다릅니다. 기술주가 떨어질 때 반대편에서 금값이 오르고 유가가 뛰면서 계좌 전체의 손실을 방어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자산 배분의 마법입니다. 겨우 10% 담아서 얼마나 벌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전략의 핵심은 수익률 대박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멘탈을 지키는 것입니다. 계좌가 덜 흔들려야 밤에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고 공포에 질려 헐값에 주식을 파는 치명적인 실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부자들이 위기 속에서도 여유를 잃지 않는 비결은 그들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 와도 내 자산의 일부는 살아남아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시스템을 믿기 때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자면 한국거래소 금현물 시장을 이용하면 주식처럼 쉽게 금을 사고 팔 수 있고 비과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에너지 투자가 어렵다면 미국의 대형 에너지 기업들이 모여있는 ETF를 매수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개별 기업을 분석할 시간이 없다면 시장 전체를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하니까요.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지금 당장 내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가진 자산들이 전부 전쟁에 취약한 것들은 아닌지, 혹시 비가 오면 다 젖어버릴 종이 우산만 들고 있는 건 아닌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여러분, 공포는 팔고 도망가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지금 너의 자산 포트폴리오는 안전한가를 묻는 질문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 자산 바구니를 한번 열어보세요. 너무 깨지기 쉬운 계란들만 가득 담겨 있다면 이제는 단단한 돌멩이 같은 실물 자산도 몇 개 채워 넣어야 할 때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인류 역사상 수많은 전쟁과 위기가 있었지만 자본주의 시장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우상향해왔습니다. 지금 우리를 짓누르는 이 무거운 뉴스들도 언젠가는 지나간 과거의 한 페이지가 될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 파도가 지나간 뒤에 내 자산이 얼마나 잘 보존되어 있느냐, 그리고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 얼마나 더 단단해졌느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실물 자산이라는 든든한 방패를 잘 활용하셔서 어떤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부의 성벽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뉴스의 헤드라인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기사 제목은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 자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한 발짝 물러서서 그래서 돈은 어디로 흐르고 있는가를 냉철하게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감정은 뜨겁게 반응하되 머리는 차갑게 식히고 데이터와 역사를 믿으세요. 시장이 아무리 험악하고 복잡해도 저는 항상 여러분 곁에서 어려운 경제 뉴스를 가장 쉬운 언어로 통역해드리고 막연한 불안함을 확신으로 바꿔드리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함께 대비한다면 어떤 경제위기도 현명하게 건너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계좌가 빨간불로 가득 차는 그날까지,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경제적 자유로 평온해지는 그날까지 부자 되는 경제학이 함께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하고 속 시원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